오늘 likely라는 것을 갖고 어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영어 문장을 공부해 봐서 알지만 likely는 정말 문장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법은 실로 단순합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1번. 이게 이제 동사로 쓰이는 것 아닙니까? be likely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like가 당연히 형용사로 쓰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be likely to 그러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보면 it is likely that 이거 돼 있는데 이것도 likely가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it가 가짜 주어고 that 이하가 진짜 주어인 것이죠. 그래서 요거 it is likely that 이라는 것은 that 이하의 문장이 가능성이 있다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내용인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번에 보면 likely라고 해놓고 adverb, 부사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은 문두 부사로서 문장 전체가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건데 1번의 두 번째 것과 똑같은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만들어 봅시다. 문두 부사로 씁니다. naturally. 컴마 찍고 your father is proud of you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입으로 한번 해볼까요? 너의 아버지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당연하다. Naturally, your father is proud of you. 근데 그 naturally를 it is natural tha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naturally는 부사고 natural은 형용사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likely는 그 모양 그대로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니 likely라고 문두부사로 쓰인 녀석을 it is likely that 이라고 풀어서 쓸 수 있죠. 제일 많이 쓰는 게 be likely to입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때는 likely 앞에 예외 없이 highly를 붙입니다. H-I-G-H-L-Y, highly. be highly likely to 부정사 그러면 to 부정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be unlikely to 부정사를 씁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러면 highly unlikely를 쓰면 되는 거죠. 어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쓰임새는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다 번역하기보다는 어차피 아래쪽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consumers were most likely to be misled. mislead라는 말이 왜 오도하다 그런 말인 거잖아요. 속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be likely to be misled, 오도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인 건데 most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가장 가능성이 많다죠. 소비자들이 오도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 이런 말이고 to be misled라는 말을 소비자가 놓고 보면 그 문장 전체를 보면 속아 넘어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뭐라고 했느냐면 소비자들이 가장 속아 넘어가기 쉬운 곳. 그게 where까지의 번역입니다. be likely to. 한국말로는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가장 속아 넘어가기 쉬운 곳이라고 써놓으면 그렇게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미가 한국말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됐죠? 두 번째 줄을 보면 While grocery stores were most likely to be selling fish honestly. be likely to.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로서리 스토어가 그렇죠? 그로서리 스토어가 식료품점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죠. 어류를 가장 정직하게 팔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식료품종이 생선을 정직하게 판매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면이라고 그렇게 지금은 분명하게 써주었습니다. 되죠? 두 번째 문장도 봐봅시다.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 It is unlikely that the problem will be fixed anytime soon. 그 문제가 가까운 장래에 be fixed. 이번에는 이게 이제 고쳐지다라는 말인 거죠. 해결되다라는 말인 거죠. 아까 fix라는 건 우리가
쇼생크 탈출 소설에서는 뭐라고 배웠어요? 조작하다라고 배웠습니다. 픽스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 중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그 문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It is unlikely that.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있는 it is unlikely that은 또 설명이 반복되지만 unlikely를 문장 중간에 넣어서 the problem will unlikely be fixed anytime soon이라고 써도 의미가 똑같다는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장 보니까 두 번째 문장 보니까 앞부분도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With a public debt more than twice the size of its economy and a concentration of public spending on the growing ranks of elderly Japanese. 이거 돼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많이 공부한 게 있습니다. 이른바 배수 표현이라는 걸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니까 배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twice, 배수 다음에 원급 비교가 나오는 것이 가장 널리 쓰인다. twice, 배수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쓰인다. 그러니까 twice the size of its economy. 이게 명사와 연결된 배수 표현입니다. 뭐뭐보다 2배가 넘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more than twice라는 녀석이 a public debt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주면 되는 거냐면 그 아래쪽에 보면 알겠지만 국가 부채는 경제 규모의 2배를 넘어서고 이런 개념인 거죠. 형용사를 꾸며준다는 게 결국은 내용적으로 주어 동사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대수 표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concentration of public spending on.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on이라는 것은 concentration에 연결되는 겁니다. 뭐뭐에 집중하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focus on, concentrate on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on입니다. public spending은 정부에서 돈을 쓰는 겁니다. 재정 지출이라고 말하죠. 정부에서 돈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걷어들이는 것은 revenue라고 말합니다. 세수죠. R-E-V-E-N-U-E. 그리고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쓸 때 그것을 public spending, 재정 지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문장에서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concentration이라는 것은 concentrate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렇게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뒤에 나오는 of는 무조건 목적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포커스를 갖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까 뭐뭐에 집중하다 그럴 때 포커스 on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뭐냐면 A를 B에 집중하다 그러면 포커스 A on B가 있습니다. 그러면 concentrate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을? 재정 지출을 어디에? The growing ranks of elderly Japanese는 점점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말합니다. 그걸 그렇게 아주 어렵게 쓴 것입니다. 랭크라는 말이 노동용어에 들어가면 노동조합에 가입한 평조합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지 않겠습니까? 더 그로잉 넘버 오브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지출이 점점 더 늘어나는 일본 노인들에게 집중되는 것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concentrate on, concentrate A on B라는 동사어법.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concentration 다음에 나와 있는 of는 무조건 목적이니 무엇을 어디에 집중시키다. 그렇게 번역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맨 앞에 나와 있는 전치사 with입니다. 색칠하시고 밑에다가 이유라고 써주세요. 아니 전치사가 with가 이유로 쓰일 때도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die입니다. 죽다.
죽다를 보면 die of가 있습니다. 직접적 원인으로 죽는 것입니다. die from도 있습니다. 간접적 원인으로 죽는 것입니다. die with도 있습니다. 고령이나 자연스러운 원인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die with old age 그러면 고령으로 죽다. 고령 때문에 죽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전치사 with를 뭐뭐 때문에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likelihood. 명사로 쓰일 때인데요.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합니다. 그런데 가능성 그럴 때 possibility, 가능성 그럴 때 chance는 셀 수 있는 명사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likelihood는 언제나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그냥 앞부분만 번역해 보겠습니다. There is likelihood that. 그때 likelihood와 that은 동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다. 어떤 가능성이냐? Nearly all of the American manufacturers, 거의 모든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will develop into globally competitive companies,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기업으로, 그러니까 develop, 발전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기업으로 된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아니 무슨 얘기인데 그렇게 아래 번역도 나와 있는데 더듬거리십니까? develop into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develop into를 보기 전에 turn이라는 동사를 갖고 공부해 봅시다. turn이 타동사로 쓰이면 A를 B로 바꾸다 영어로 뭡니까? turn A into B. 그런데 turn이 자동사로 쓰이면 어떤 어법이 있습니까? A turn into B. A가 B로 바뀌다 이거 되는 것 아닙니까? develop into라는 것은 바뀐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깔려 있고 거기에서 더 좋은 걸로 더 나은 걸로 바뀐다는 뜻이 있습니다. develop into, upgrade into 이런 걸 요즘 영어에서 많이 씁니다. 물론 into는 결과를 나타내는 전사 into입니다. competitive라는 것과 관련해서 기왕에 어법을 공부하는 것이니 compete라는 동사의 어법을 좀 공부해 봅시다. compete. C-O-M-P-E-T-E입니다. compete와 관련된 동사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놓고 경쟁한다. compete for. compete for. 조금 어려운 영어 단어지만 아까 얘기했던 consider보다 어려운 영어 단어가 deem이라고 그랬죠. compete for. compete보다 어려운 영어 단어가 VIE, buy라는 말이 있습니다. buy for. 그러면 무엇을 놓고 경쟁하답니다. 경쟁이라는 영어 단어는 competi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competitiveness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형용사에다가 NESS 붙이는 거 competitiveness라는 건 요즘 영어에서는 거의 경쟁력이라고 쓰입니다. competitiveness. 경쟁력. 그런데 competitive는 경쟁력이 있는 이란 뜻 말고도 경쟁하는, 경쟁의 이런 뜻도 있으니 잘 정리를 해두어야 되겠습니다. They depend on high productivity and advanced technology for their success, more than masses of assembly line work. 예, 그것은 뭐 여러분이 아래 이제 번역례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3번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그 likelihood 얘기할 때 chance라는 걸 가능성의 의미로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대개 복수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지 반드시는 아니죠. 3번 likely라는 것이 부사로 쓰입니다.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문두부사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반드시 문장 맨 앞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장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they would file civil suit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줄 끄트머리쯤부터 시작되는 거죠. They would file civil suit seeking millions of dollars in damages that would likely deplete union coffers. 아이고 여기 이것저것 봐야 될 것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소송을 제기하다 그럴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file a lawsuit입니다. file a lawsuit. law, 법이란 뜻입니다. LAW. 줄여서 file a suit라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file a suit. 소송을 제기하다. civil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더 criminal law는 형법이라고 그러는 거고 더 civil law는 민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civil suit이니까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would file civil suits,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과거 속에서의 미래죠, would는. 그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seeking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인을 꾸며주는 말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구하다 찾다 이것 아닙니까? millions of dollars in damages 이거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 전치사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옆에 어디 공란이 좀 많으니까 써주시죠. 외상으로 구입한다 그럴 때 쓰는 말이 on, 전치사 on입니다. credit입니다. on credit. C-R-E-D-I-T. on credit. 외상으로. 카드로 구입하는 것이 외상 구입 아닙니까? 두 번째, 수표로 그리면 by check라고 합니다. 전치사 by를 씁니다. C-H-E-C-K, by check. 그런데 현금으로 뭘 구입한다 그러면 in cash라고 씁니다. in damages에서의 그 in이 in cash에 뿌리가 있는 겁니다. damages라는 것 갖고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암은 팔이고 암즈는 무기 아닙니까? 단수에서 복수할 때 의미가 바뀌는 것들이 있잖아요. 분화복수라고 말하는 건데 데미지는 피해, 손실, 손해고 데미지스는 피해 보상액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옆에다가 500원, 500원. in, 전치사 in 쓰고 scholarship. 그러면 장학금 500원입니다. 500원 in scholarship 그리면 장학금 500원이고 500원 in debt 그리면 부채 500원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 millions of dollars in damages 그리면 뭐예요? 손해배상액 수백만 달러. 그걸 받아내겠다는 민사소송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강경노조가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뭘 좀 때려 부숩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손실이 나면 나중에 그걸 노조에게 다 손해배상으로 물게 합니다. 그 금액이 어마어마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그렇게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디 가서 뭘 시위를 벌이다가 분노에 북받쳐서 뭐 돌을 던져서 옆에 상점 유리를 깼다. 근데 이제 그 경찰이 사진 채증에 여러분이 걸렸다. 그래서 그 장면이 사진에 찍혀 있다. 그거 배상해 줘야 됩니다. 요즘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도 반드시 노조가 그런 건 아닐지 모르겠는데 아마 노조가 좀 강경하게 파업을 벌이다가 뭔가 좀 재산상 손실을 입힌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 노조가 책임지고 배상해라. 이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이라는 게 뭐냐면 that would likely deplete union coffers니까 union coffers는 카포가 금고란 말입니다. 노동조합의 근고를 deplete, 바닥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고갈된다 그럴 때 이 deplete라는 말을 많이 쓰는 환경용어입니다. 이게 고갈되다. run out 쓰고 be exhausted도 쓰고 deplete도 씁니다. 고갈되다. likely가 그 문장을 꾸며주는 거니까 뭐 앞에 밑에 번역례가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번역을 한번 해보시죠. 자료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서로 한국이 고도 경제 성장을 구가한다 해도 채소를 파는 K가 가까운 미래에 부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단 우리가 오늘 핵심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건 likely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되짚어 보겠습니다. 뭐할 가능성이 있다. be likely to 부정사. 문장 전체 할 가능성이 있다. It is likely that 문장 전체. 이게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가능성의 대상이 K가 가까운 미래에 부자가 되다입니다. 문장이다. 그러면 it is likely that 이 좋다. 한 발 더 나가면 문장에 갖다 붙이는 문두 부사로서의 likely도 더할 나위 없이 스마트한 선택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능성이 거의 없답니다. 가능성이 없다 어떻게 쓸까? be unlikely to 부정사. 되죠? It is unlikely that 문장. 되죠? 거의 없다까지 있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likely 앞에 unlikely 앞에 highly를 붙인다. 가능성의 대상이 완전한 문장이다. 그래서 일단은 it is likely that을 쓰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내용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다. 그래서 it is unlikely that 그리고 문장을 쓰기로 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니 가능성이 거의 없다이니 it is highly unlikely that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이론적으로 likely에 대한 어법을 꼼꼼히 점검했을 때 그렇게 본질적인 파악이 전제될 때 많이 주어진 한글을 영어로 옮길 때 자신 있게 쓸 수 있다는 자연스럽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여러분도 나도 의견이 일치하고 우리가 만나는 지점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법을 이해한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본질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이 부분에서 영어적으로 따져야 될 게 뭘까? 먼저 표현 갖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이 고도 경제 성장을 구가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제 성장, economic growth, growth, 조금 어렵게 나가면 economic expans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expansion, economic growth, economic expansion이 한국말의 경제 성장을 영어로 옮길 때 미국인들이 자주 쓰는 쌍두마차입니다. 그런데 고도 경제 성장 그럴 때는 어떤 표현을 쓸까? rapidly growing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고도로 성장한다. 빠르게 성장한다. rapidly growing. 그 두 가지 표현을 잘 버무리면 좋은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제 표현으로 설명드릴 건 없고 문장 구조란 면에서 서로 한국이 고도 경제 성장을 구가한다 해도 서로 뭐뭐한다 해도 양보금은 아니겠습니까? 양보금은 이럴 때 노래 불러야죠. 그렇죠? 제일 자주 쓰이는 거 뭐냐? 접속사. 두 번째는 뭐냐? 전치사. 세 번째는 뭐냐? 아이고 어렵습니다. 유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복합관계사. 복합관계사가 부사절을 이끌 때까지 못을 박아야 되겠습니다. 까칠까칠한 것입니다. 한 벌만 더 나가보시죠. 그렇습니다. 덩어리들입니다. 덩어리란 뭘까? 분사구문 속에 양보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분사구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속에 양보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물주구문 속에 양보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주구문까지 세 가지가 자주 사용되는 덩어리들의 대표들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양보의 대상이 되는 게 뭘까? 한국이 고도 경제 성장을 구가한다라는 완전한 문장 아닙니까? 이럴 때 제1 대안으로 떠올라야 할 것은 당연히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가장
점잖은 표현,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까지. 다음 보겠습니다. 채소를 파는 K, 수식과 피수식 관계가 있습니다. K가 명사입니다. 채소를 팔다라는 문장이 꾸며집니다. 문장이 명사를 꾸며준다? 여러분이 샅샅이 뒤집어서 판단해야 될 대상은 딱 하나입니다. 완전한 문장일까? 불완전한 문장일까? 채소를 판다라는 문장은 영어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를 쓸 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불완전한 문장의 경우의 수는 뭘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주어 없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써야 합니다. 목적어가 없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씁니다. 단순합니다. 주어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차분하게 생각하면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조 선생님 왜 이렇게 말을 뱅뱅 돌리십니까? 소유격이 없다. 그래서 소유격을 써야 되겠다.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 때로는 한국말의 소유격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격이 없다고 우격다짐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어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에 비해서 소유격이 없는 경우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깨어 있어야 할 대상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어가 없는 것이니 주격관계대명사 후 쓰면 된다. 되죠? 하나 더 나갑니다. K가 뭡니까? K가 뭐가 뭡니까? 명사죠. 명사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죠.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를 관계사가 꾸며줄 때에는 반드시 계속적용법으로 써주어야 합니다.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 안에 이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접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순접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와 관계없이 무조건 고유명사를 꾸며줄 때에는 계속적용법으로 써야 한다. 까지가 첫 번째 문장에 대한 해설의 끝입니다. 힘차게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번역을 읽겠습니다. It is highly unlikely that. 왜 그렇게 쓰였을까? K, 후 왜 쓰였을까? K who sells vegetables can get rich in the near future, even though South Korea enjoys 다음에 a rapidly growing economy. 경제 성장은 어디 있는 것이냐? growing economy. 고도는 어디에 있느냐? rapidly growing. 그래서 이렇게 잘 버무릴 수 있다면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겠으나 난 잘 못 버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떡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한 수 한 수 배운다는 자세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면 가까운 미래에 후딱후딱 보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숙련된 기술을 지니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외부적 요인에 의해 타격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역시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likely, 한국말로 얘기하면 가능성, 뭐뭐하기 쉽다 이런 쪽이니 거기에 먼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가능성 대상은 K가 가까운 미래에 부자가 되다라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보면 올바른 판단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 어떨까? 주어, 사람들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타격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되어 있으니 타격을 받다 쪽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타격을 주다가 아니라 타격을 받다니 수동형이 되겠습니다. 타격을 주다를 hurt, H-U-R-T, hurt라고 쓴다고 전제하면 be hurt가 되겠습니다. be hurt. 한마디로 말하면 동사 표현이다. 동사 표현에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는 내용을 덧붙이려고 한다. 뭐가 좋을까?
이미 여러분도 결론이 나 있죠? be likely to 부정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능성을 나타낼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It is likely that 문장 전체 be likely to 부정사. 그게 두 번째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데 it is likely that 이라는 가주어 진주어로 쓰는 것이 아니라 likely 라는 부사를 문두 부사로 사용해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구조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글을 통해서 영어적 판단을 하라는 것은 지금 이 두 번째 문장만 놓고 보면 가능성의 대상으로 뭘 볼 것이냐. 타격받다다, be hurt, 이거다. 그러면 동사 표현에 가능성을 입힌다.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뭐가 좋을까? be likely to be hurt. 가 좋다. 그러면 likely의 어법에 대해서 공부한 여러분들이 달콤한 결실을 맛보는 아름다운 사례로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각인될 것입니다. 멋지다. 조금 더 나가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랬으니 be more likely to be hurt 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be more likely to be hurt. 그러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 당연히 뭐 비교 대상이 나오겠네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건 than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만 우리가 읽었다고 전제하면 be more likely to be hurt 쭉쭉쭉쭉 나가다가 than 그리고 그 뒤에 비교 대상을 써주면 되겠죠. 물론 주어와의 비교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be hurt 외부적 요인이니 by external factors. 아이고 나는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도 얼른 영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1:1 대응에 대해서 아직 부족하시다 해도 부지런히 열심히 달고 닦으면 머지않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별로 느끼지 않을 테니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거보다 더 영어적으로 값어치 있는 것들을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주어가 뭡니까? 외부적 요인에 의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에 대한 주어는 뭡니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뒤처진 사람들이니 사람들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사람, 단수로 한번 말해보시죠.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아직 좋은 답이 안 나왔습니다. 사람을 단수로 말할 때 원후 떠올라야 합니다. 사람들 복수로 말할 때 도주후가 떠오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원후 뭐뭐하는 사람, 도주후 뭐뭐하는 사람들 이거 떠올라야 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들 그러면 도주후 뒤처지다 그리고 장소적 개념으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in a society 앞에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라는 걸 써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점에서 우리는 영어적 발상의 영역을 넓혀보겠습니다. 숙련된 기술을 지니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건 뭐 거저먹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셨으니 도주 후 have 숙련된 기술 and receive 고등교육이라고 쓰면 아무 문제가 되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어깨를 툭툭 쳐줘도 한국 사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격려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들 후, 도주 후 뒤처지다 in a 치열한 경쟁 사회. 숙련된 기술을 지니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도주 후 have 숙련된 기술 and receive 고등교육 그렇게 쓰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여러분에게 문제 제기하면서 제시했던 영어 전체를 흐르는 큰 물줄기로서의 의제는 뭐였습니까? 어젠다는 뭐였습니까? 영어적 발상의 영역을 넓혀보자. 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A에 연루된 사람들, those who are involved in A, be involved in 어디에 연루되다 알고 있죠? Those who are involved in A. 그걸 한번 여러분 줄여보시죠. Those who are involved in A? 이렇게 빠르게 말하면 줄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who와 are,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 뒤에 분사가 나오거나 형용사가 나오면 그건 묶어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Those involved in A. 그러면 A에 책임 있는 사람들,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A인데 who are 지우면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those responsible for A. 거기서 또 한 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those who를 갖고 those involved in A, those responsible for A도 이해가 됐는데 뭘 또 더 나가십니까? 머리통 으깨어지겠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보는 것 어떻습니까? 청바지를 입은 여성, a lady in blue jeans, in이라는 전치사 하나가 청바지를 입은이라는, 왜냐하면 전치사 in에는 착복의 뜻이 들어있거든요. 숙련된 기술을 지니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those with 숙련된 기술 and 고등교육, 어떻습니까? 전치사 with가 그런 느낌으로 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숙련된 기술을 지녔다는 것은 그걸 갖고 있다는 뜻이요.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고등교육을 자기 머리 안에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비해서 조금 받아들이기 곤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적 발상을 함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발상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A에 가담한 사람들, those involved in A, A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those responsible for A 라는 것도 여러분이 관계 대명사, 그 중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 그거 어떤 경우에 생략하나? 이것만 알고 있다면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전치사를 쓰는 건 뭡니까? 그거보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 숙련된 기술을 지니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those with skillful technology and higher education이라고 쓰는 것은 상당한 수준에 있을 때다.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시험을 대비한다. 경쟁 시험을 대비한다. 아쉽고 안타깝지만 시험 보는 다른 수험생들을 내가 제치고 이겨야 된다. 그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럴 때 이런 표현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라는 말도 있으니 조금 공격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뭐뭐에 비해. 이 뭐뭐에 비해 얘기할 거 없는 건 아닙니까? 아까 이미 be more likely to 부정사 그리고 than 쓰자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물론 그렇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 구문 아닙니까? 비교 구문을 만들 때 여러분 머릿속에 늘 정리돼 있어야 할 아주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compare입니다. compare라는 동사를 이용하는 비교 구문을 만드는 너무나 좋은 수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것과 비교할 때 compared with, compared with 동사 표현이죠. 명사 표현 in comparison with.
compared with, in comparison with는 어떤 어마어마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 이외의 모든 영어 문장에서 여러분이 비교 구문을 만들 때 비교되는 대상 A와 B는 영어적으로 동일한 문법적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compared with, in comparison with는 동일한 문법적 자격을 맞춰주어도 좋으나 맞춰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니 문법적 자격을 맞춰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 어마어마한 권력. 이거 여러분이 휘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compare에서 파생된 compared with, in comparison with를 활용해서 비교 구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번역내 읽겠습니다. Those who are left behind in a severely competitive society 까지가 주어입니다. Those who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머지는 표현에 불과하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re more likely to be hurt by external factors compared with those with skillful technology and higher education에서 compared with 쓸 수 있습니까? those 다음에 with 붙일 수 있습니까? 귀하의 영어는 이미 고급 수준에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란 측면에서 볼 때 귀하는 위너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음 한글 문장 읽겠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쪽으로 가능성을 한번 접근해 볼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명사 likelihood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likely와 관련해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likelihood라는 것도 쓰이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다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 뭐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린다. 가능성이 곧 뭐냐? 지금 말씀드린 한글 문장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읽어봤던 한글 문장이 곧 뭐냐? 가능성 아닙니까? 곧이라는 것은 수학으로 얘기하면 등호 아니겠습니까? 수학에서 등호를 하는 것은 영어적 시각에서 보면 동격 아닙니까? 동격의 대상이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능성이라는 명사입니다. 또 하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린다라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명사와 완전한 문장을 동격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동격을 나타내는 5가지 방법 중에서 따져볼 것도 없고 체크아웃 할 것도 없이 무조건 접속사 대시입니다. 완전한 문장을 동격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제1대안 접속사 that.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likelihood that. likelihood that. likelihood는 셀 수 없는 명사로 기억하자. 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키포인트를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힘주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거 빼고 나면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 many people 써도 됩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 very many people은 영어에 없습니다. many가 형용사로 쓰이는데 very로 강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점을 해결하고자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게 a number of입니다. a number of 많은, 매우 많은, a large number of, a
great, G-R-E-A-T, great number of, 점점 더 많은, a growing number of, an increasing number of입니다. 번역 내리겠습니다. There is likelihood that, likelihood that을 꼭 맞춰주어야겠습니다. There is likelihood that a growing number of people will be economically pushed to, 어디로 내몰리다, be pushed to. 그것 이외에 여러 가지 표현과 관련된 어휘들은 교재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will be economically pushed to a more difficult situation 이라고 some economists predict. 됐죠?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꾸며줍니까?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다 라는 문장에 가능성이라는 게 확 덮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likely를 이용한다. 물론 likelihood라는 명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앞문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해부해 보았으니 또 그걸 냈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likely 갖고 생각해 봅니다. 문장 전체의 가능성을 뒤집어 씌울 것이다. likely를 문두부사로 써라. 문장 전체의 가능성을 뒤집어 씌울 것이다. It is likely that 이라는 가주어, 진주어를 써라. It is likely that 이미 첫 번째 문장에 썼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문두부사 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두부사는 그 명칭과는 별개로 꼭 문장 앞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부의 양극화, 어려운 영어 표현입니다. 꼭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뭐뭐하게 되다 쪽을 갖고 우리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하게 되다 라는 말에 첫 번째 문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되다. 그때 뭐라고 썼냐면 get rich라고 썼습니다. rich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 형용사가 뒤에 대롱대롱 매달릴 때 뭐뭐가 되다 쓸 때 대표적으로 쓰는 표현이 get, grow, become, 그리고 turn이 있습니다. get, grow, become, turn. 아시겠죠?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써주면 그러면 아무 무리가 없겠습니다. 더욱 심화되다니 get deeper 정도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뭐뭐가 되다. 뒤에 형용사가 매달린다. get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get, grow, become, turn. 그런데 조금 부정적일 때에는 turn을 많이 씁니다. 폭력적으로 변질되다. turn violent. 이런 경우입니다. 투부정사가 뒤에 매달린다. 그러면서 뭐뭐하게 되다. come 투부정사, get 투부정사. 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ome 투부정사, get 투부정사. 뭐 영어로 글을 쓸 때 이런 어찌 보면 잔챙이 같은 지식들이 매우 소중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써놓은 영어를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른바 잔챙이에 해당되는 것들에서 자꾸 미스테이크가 나오면 글 전체가 둔탁해 보입니다.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뭐뭐하게 되다, 투부정사가 매달리는 경우, 형용사가 매달리는 경우 깍듯이 분류해서 철저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에 대한 번역을 함께 읽겠습니다. The polarization of wells will likely get deeper. likely라는 것 들어갔습니다. 문두부사로서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은 likely밖에 없을까? 아닙니다. possibly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potentially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probably도 있습니다. 됐죠? likely, possibly, potentially, probably.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likely 어법에 대한 음성 해설을 마칠 작정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서도 해야 될 게 많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좀 철저하게 이해하고 또 기억까지 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부담을 안겨줄 만한 대상은 100여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많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 likely 공부하셨고 이미 강의 내용 중에 어법과 관련된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회 될 때마다 하나씩 찾아서 맨 처음에 하셔야 될 게 뭐라고요? 어법의 경우에는 다른 자료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정리된 문자 언어 자료를 출력해서 책상에 앉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먼저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키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음성 해설과 번역례를 참조해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력해서 뽑아낸 자료를 들고 다니면서 전철안에서도 한번 보시고 찻집에서도 한번 보고 또 공부하는 시간에 맞춰서 공부도 해보시고 이렇게 반복 학습을 꼭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취미로 영어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대충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0.5% 최상위 그룹에 진입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